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F 소스를 적용하기 전에 파티클들이 이 커피 분쇄기를 뚫고 나오지 못하게 커피콩들이 이 부분으로만 나올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별도로 다시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모디파이 가보면 폴리곤이 있습니다. 이 폴리곤들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계속 선택해서 전체를 다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스케일 툴로 Shift 누르고 삼각형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면이 작아지면서 별도로 복제가 됩니다. 클론 투 오브젝트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path로 하겠습니다. PATH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틀, 이 오브젝트와 컨트롤 누르고 방금 복제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탑뷰에서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것을 Shift 누르고 X축으로 왼쪽으로 이동해서 별도로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소들은 다 가려 보겠습니다. 빈 공간에 오른 버튼 누르고 Hide Unselected를 눌러서 다 가려 보겠습니다. Alt W 이렇게 보입니다. 퍼스펙트 뷰에서도 Z를 눌러서 가득 차게 하고 프론트 뷰에서도 Z를 눌러서 가득 차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탑 뷰에서 Alt W F3 이 전체를 선택하고 로테이트 앵글 스냅을 켜고 이렇게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모델링 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 다음 이 오브젝트의 메쉬 스무스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모델링은 방금 복제한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드 선택 Alt W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X를 잡고 이렇게 면을 더 연장해서 만들어 줍니다. 다음 Alt W 프론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것을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해줍니다. 다음 다시 Shift 누르고 아래쪽으로 좀 더 경사지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로 좀 키워주겠습니다. 다음 Shift 누르고 다시 움직여서 면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로테이트로 이렇게 회전을 좀 해 보겠습니다. 스케일로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또다시 Shift 누르고 아래쪽으로 면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스케일로 좀 키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Y를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수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 엣지 더블클릭 위치를 이동해서 부드러운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조금씩 움직여 줬습니다. 다음 Alt W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버텍스로 가서 이 모양들을 조금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선택하고 움직여줘도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이 점들을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형태를 좀 다듬어 줬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Alt W, 다음에는 보드, 이 끝부분의 보드를 선택을 하고 프론트 뷰에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면이 만들어집니다. 한 번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스케일러 좀 키워주고요. 모양도 X를 잡고 왼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줬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다듬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드러운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버텍스들을 잡고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Alt W,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Alt W, 프론트 뷰에서 이 부분들을 선택하고 조금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 엣지, 이 엣지를 선택하고 링 한 다음에 여기에 커넥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처럼 이 오브젝트 패스라는 오브젝트를 선택해 보면 엘리먼트로 선택했을 때 플립을 눌러서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안쪽이 색상이 보이고 바깥쪽이 블랙으로 보이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클릭하고 플립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케일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리셋 엑스폼을 한번 적용해 줘야 됩니다. 유틸리티, 리셋 엑스폼, 리셋 셀렉티드, 모디파이 가보면 이렇게 엑스폼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Poly를 해줍니다. 다음은 Unhide All을 하겠습니다. 탑뷰에서 Alt W, 이 오브젝트를 X방향으로 가지고 옵니다.
로테이트 앵글 스냅을 켜고 다시 회전해서 서로 위치가 맞도록 일치시켜 줍니다. 이렇게 일치를 시켜줍니다. Alt W Z Z Z 이렇게 됐습니다. Alt W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PF 소스를 만들었을 때 파티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파티클들은 이 메탈 부분을 뚫고 나오지 않고 이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탑뷰를 F3을 눌러서 와이어로 보이게 하고 여기에 PF 소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Particle System PF 소스 바로 가운데에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동툴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 패스와 파티클만 남기고 패스와 이 패스 오브젝트와 파티클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려보겠습니다. Hide Unselected 이렇게 보입니다. Alt W 이렇게 보입니다. 이 PF 소스를 위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방향도 앵글 스냅을 켜고 위로 향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키워 보겠습니다. 60에 60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는 이 정도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로테이트로 회전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 오브젝트를 벗어나지 않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벗어난다면 사이즈를 조금씩 줄여줘야 됩니다. 안전하게 55에 55로 해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로고 사이즈도 30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Alt W 이번에는 이 아이콘에 파티클이 생성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티클은 60프레임 이전에는 파티클이 없고 60프레임부터 250프레임까지 파티클이 생성되어서 소멸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티클 뷰를 클릭해서 창을 엽니다. 먼저 PF 소스를 클릭하고 뷰포트에서도 100%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 001에 와서 버스를 조정하겠습니다. 스타트는 60, 스탑은 250으로 하겠습니다. 파티클 개수는 우선 300개만 입력하고 추후에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아이콘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콘에 파티클이 생성되었습니다. 다음 스피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쉐입도 필요가 없어서 지우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모양을 서클 1으로 하겠습니다. 색상은 적색으로 해서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색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생성된 파티클을
이벤트 002로 연결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벤트 001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Append Test Send Out을 선택하겠습니다. Send 보낸다, 밖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빈 공간에 오른 버튼을 누르고 New Miscellaneous Event에서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만들었던 날개가 달린 커피콩을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는 과정은 파일, 임포트, 머지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날개가 달린 커피콩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커피만 불러오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두고 사이즈는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날개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이름이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그 다음 탑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PF 소스 선택하고 파티클 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이벤트 002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Append, Operate, Shape Instance를 선택합니다. 인스턴스를 선택하게 되면 커피콩 모델링 결과물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Shape Instance로 들어갑니다. Shape Instance를 눌러보면 상단에 N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고 바로 커피콩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커피라고 이름이 보이면서 커피콩이 적용이 됐는데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디스플레이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고 지오메트리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다 커피콩입니다. 색상은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눈에 잘 보이게 했습니다. 다음은 이 커피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Shape Instance에 가서 첫 번째 스케일의 변화를 줍니다. 스케일을 5 정도로 낮추면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작아집니다. 조금 더 키워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6 정도로 키워서 이 정도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분위기를 보고 크기가 크면 낮춰주고 적으면 좀 더 높여주면 됩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좀 더 커도 될 것 같습니다. 8로 키워봤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변화값입니다.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1을 입력해서 조금 크고 작고 변화가 적용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콩이 생기기는 하는데 콩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nimate Shape를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날개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애니메이션 옵셋 키잉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이 커피콩들이 똑같은 프레임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약간의 편차를 주면 서로 움직이는 타이밍들이 조금씩 달라서 자연스럽게 동작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옵셋 값에
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슬라이드 움직여 보면 콩마다 움직이는 타이밍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매핑도 체크를 해서 매핑 값도 그대로 반영되게 했습니다. 다음은 오른 버튼 누르고 append test collision을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이 collision에는 패스로 만든 이 오브젝트가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페이스 오브 디플렉트에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디플렉트, 그 다음에 S 디플렉트 이런 요소들을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이 오브젝트를 디플렉트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U 디플렉트를 하나 만들고 이 U 디플렉트에 픽 바로 이 오브젝트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패스 001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 보면 모디파이 가보면 이름이 패스 001입니다. 그래서 패스 001이 이 U 디플렉트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컬리전에 바이 리스트를 누르고 U 디플렉트를 셀렉트 해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는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포스 윈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lt W 전체 뷰에서 보면 윈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윈드를 여기에 두겠습니다. 윈드를 선택하고 모디파이에 가서 바람의 색이 우선 0.3 정도 입력하고요. 터뷸런스 거친 정도를 1, 프리퀀시 반복하는 것을 3 정도로 반복해보고 스케일 값은 0.01을 입력해서 부드러운 모양이 형성되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벤트 002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append, operate, 포스를 적용하고 이 포스에 바람을 등록하겠습니다. 이 포스에 바이 리스트 윈드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티클이 움직이게 됩니다. 플레이 해보면 60프레임 이후에 파티클이 생성돼서 이렇게 파티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커피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커피콩들이 패스를 뚫고 나오는 경우도 가끔 생기는데요. 이 U 디플렉트의 값을 조정해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U 디플렉트를 선택하고 바운스를 2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타임 슬라이드 움직여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60프레임부터 파티클이 생성돼서 이렇게 패스 경로를 따라 파티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래쪽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 패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 보드를 선택하고 Alt W Shift 누르고 Y축으로 내려서 면을 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키워봤고요.
한 개 더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Alt W. 그 다음에 60프레임부터 다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빠져나오는 게 또 있어서, 그러면 완전히 안전하게 이 패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보드 선택, 오른 버튼 누르고 캡 막아버립니다. Alt W. 다시 60프레임부터 플레이 시켜보면 파티클이 위쪽으로만 나옵니다. 가끔 이렇게 변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U 디플렉트의 바운스 값을 좀 더 변화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운스 값을 0으로 해보겠습니다. 바운스가 0이 되면 파티클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바운스 값이 1이 되면 패스 경로를 따라서 파티클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음은 이 바운스를 2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다음은 3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디플렉트로 사용할 오브젝트를 스케일을 사용해서 모델링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리셋 엑스폼, 리셋 셀렉티드, 모디파이, 다시 한번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해주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U 디플렉트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픽 오브젝트 한 번 더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티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운스는 1 정도로 낮춰 놓겠습니다. 전체 파티클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